저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벽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요 근래 한 3년여간 당을 하면서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친북들에게는, 그리고 좌파의 이 범죄자들에게는 기득권의 벽은 전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보수를 바로잡아 보자는 세력에게는 엄청난 기득권의 벽이 가로막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려고 압박을 하지 했지만, 이 좌파 친북 기득권 세력이나 좌파 범죄자들에게는 민주당이 숙주 노릇을 해서 좌파 기득권 커넥션 안에 그들을 일정하게 넣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북한의 인정을 받는 좌파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그야말로 대선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천안함 광우병 계담 세력에게 국회로 들어오도록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두면서 총선 비례정당 선거연합회의를 했어요. 자, 여기에 참가한 단들은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친북 반미를 외쳐오던 온갖 세력들이 다 주역으로 참가했어요. 녹색당과 정의당을 합친 녹색정의당, 옛날에 이석기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이런 정당과 비례위성정당 지역구 선거연합을 논의 중에 있어요. 위성비례정당도 같이 하고 지역구에 후보를 안내해서 보장을 해주는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미 친북 인사들 다 끌고 모아서 이 반정권 연합을 구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득표적인 측면에서 봐서는요, 민주당의 중도 확장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득실로 따지면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중도층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음 대선의 겨냥해서 이재명이가 북한의 지원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북과 가까운 세력을 이 국회에 진출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 박서군, 조성우, 진영종 공동운영위원장, 진보당 윤희수, 그리고 새진보연합, 이것은 기본소득당이 이름을 바꿨지요. 용해인 등이 참가했다는 거예요. 용해인은 지난번에 조정훈과 같이 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들어가서 한 자리 챙겨 먹었죠. 그래서 이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것은 지난달에 한국의 반미 친북 세력들이 민주당과 함께 원내의 위성 비례정당 멤버로 들어오기 위해서 구축한 그런 조직이에요. 반미 친북 성향 인사 234명이 참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권에서 반미 친북으로 손꼽히는 박성훈이가 앞에 등장하고 있고요. 조성우라는 사람도 범민련 실무회담 대표를 지낸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반미 좌파 단체들과 정책연합을 추진하고,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것이 그야말로 한국의 반미 친북 단체들을 이끌던 멤버들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 참가하고, 그래서 민주당은 반윤 연대 결성을 위해 지분을 양보한다는데, 이들이 총선에서 민주당 옆에 붙어 있을 때 크게 정치적 이득이 된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고, 또 진보당이 지역구 선거연대, 진보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강성희는 민주당이 전주월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당선되어서 원내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번에 그 자리에 다시 지금 출마를 지역구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으니 민주진보 개혁대연합, 야권 총단결을 하자라고 해서 민주당이 전주을을 야권 연합 지역으로 설정해서
심상정이 고향하고 마찬가지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북한이 한국과 적대 관계라고 규정한 것은 미국과 윤석열 정권 때문이다. 전쟁을 피하려면 윤 정권을 바꿔야 된다. 한미 동맹을 파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최근에 윤미향이가 친북 반미에 총대 메고 나섰던 것과 똑같은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국이 창당을 선언한 것. 겉으로는 민주당이 조국 창당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비판적인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서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 표시가 아니고요. 적정하게 지금 민주당이 조국을 비판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서로 손익관계에 따라서 아마 조국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당이 손절했다고 하지만 내심은 아니다는 거예요. 조국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든다고 말을 하고 있고, 위성정당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은 국민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키고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중앙일보는 손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조국 스스로도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에 참가하기는 생각 안 하고 아예 과거에 손혜원, 김의겸 등이 만드는 열린민주당 모델을 따라 민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제2의 위성비례정당을 만들 거라고 봐요. 그때 열린민주당은 3석을 얻었지요. 한겨레까지도 이 조국이 총선에 뛰어드는 것은 이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걸로 보인다 하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회가 범죄자가 도망가는 곳이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국의 창당 선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단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민주당의 거리두기는 임종석이나 김경수에 대한 태도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조국을 갖다가 철저하게 거부하겠다고 말하면 이재명의 개딸들이 나서서 조국을 갖다가 그냥 벌떼같이 씹어대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입장에서는 조국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겉으로는 조국과 거리를 둔다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친북 좌파를 수용하기 위한 위성비례정당 논의에 조국은 관계없다 말하면서 조국이 별도로 당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개의치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비판해 오다가 또 총선을 앞두고 이기는 것이, 욕을 먹더라도 이기는 것이 더 낫다면서 이중대라는 이름 하에 친북 좌파 세력들을 위성정당에 참가시켜서 그들이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 북을 대변할 세력들을 원내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짓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인재근도 물갈이하고 그 비명 원로들을 전부 전화를 걸어서 나오지 마라고 하면서 야당 내에서 지금 반비명 등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내에서는 친명도 험지해 가라고 지금 불만을 속출시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북 세력과 조국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파 진영 내부로 돌려서 한번 봅시다. 반기득권을 비판하는 행명21 같은 당을 지금 이 한국의 국민의힘이나 보수가 대하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친북하자는 정당까지도 저걸 수용해가지고 북한의 눈에 들어서 대선에서 좀 점수를 따보자고 좌파들은 저런 정당까지 끌어넣고 있어요. 실체도 불분명한 그런 소수 정당, 좌파 정당까지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 쪽에 와서 보면 이 보수의 개혁을 외치는 이 혁명 21 같은 독자적인 길을 가는 정당을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여러 가지로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런 행위까지 하는데 비해 한국의 보수라는 것은 자신들의 수구 기득권 보수 성향을 비판하는 새로운 흐름조차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친북을 해야 그야말로 좌파 기득권 커넥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야권의 형태, 그리고 한국의 입시 경쟁을 갖다가 완전히 엿먹여 버린 전직 민정수석 법무장관, 법의 수호자였던 조국의 행태에 대해서도 용인하고 있는 야권 지지자들, 이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좌우의 기득권들이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역겹습니다.